요정의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에밀리라는 귀여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숲에서 약초와 여러 가지 열매들을 따서 시장에 팔아 몸이 아프신 아버지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약초와 열매를 따기 전에 숲속의 식물들에게 늘 감사의 인사를 했답니다.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나와 우리 아버지가 잘 살고 있단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렴. 그리고 에밀리는 가끔 숲에서 아픈 동물을 만나면 치료도 해주었지요. 오늘도 에밀리는 변함없이 숲에서 약초를 따고 있었어요. 어? 아기 고양이의 울음소리 같은데? 어머, 가여워라. 혹시 엄마를 잃어버렸니? 걱정 마. 엄마가 너를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 여기서 조금 기다려볼까? 그러나 몸이 아프신 아버지의 식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에밀리는 더 이상 숲에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어쩌지? 나는 이제 집으로 가야 하는데. 에밀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기 고양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아빠, 다녀왔어요. 오늘 숲속에서 엄마를 잃은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지 뭐예요? 에밀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루 종일 혼자 누워 계셨을 아버지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밝은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리자 아버지도 힘을 내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오, 저런 아기 고양이구나. 반갑다. 에밀리는 서둘러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에밀리의 집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음식이 늘 부족했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은 아기 고양이도 있었기 때문에 에밀리는 자신의 먹을 것을 조금 떼어서 고양이에게 주었어요. 배불리 먹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 날이 되자 에밀리는 다시 숲으로 가서 아기 고양이의 엄마를 찾아주려 했지만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에밀리는 더 이상 엄마를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기 고양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아빠, 아기 고양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에밀리의 아버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레오는 어떠니?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긴 하지만 앞으로 용감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는 의미로 말이다. 레오, 이 이름 어때? 어? 마음에 든다고? 앞으로 네 이름은 레오다. 어느새 아기 고양이 레오와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갑자기 에밀리의 아버지가 평소보다 많이 아파하셨어요. 하지만 에밀리에게는 좋은 약을 살 만큼의 돈이 없었어요. 어쩌지? 그때였어요. 갑자기 레오가 눈을 번쩍 뜨더니 집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레오, 어디 가는 거야? 에밀리는 열심히 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에밀리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발을 멈추었어요. 왜냐하면 에밀리 앞에 넝쿨이 늘어진 막다른 길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레오는 넝쿨의 작은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레오, 돌아와! 그런데 잠시 후 레오가 들어갔던 구멍으로
다시 머리를 내밀며 나왔어요. 돌아왔구나. 다행이야. 그런데 넝쿨에서 나온 레오의 입에는 금화 2개가 물려 있었어요. 레오는 그 금화를 에밀리 앞에 내려놓고는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 눈짓을 하며 다시 어디론가 가려고 했어요. 레오? 이게 뭐야? 금화잖아. 이걸 어디서 가지고 온 거야? 에밀리는 손에 금화를 들고 다시 아기 고양이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마을의 큰 약방으로 가는 길이 나왔어요. 레오, 지금 아빠 약을 사라고 나에게 금화를 가져다 준 거니? 그러자 레오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쿠 답답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네. 뭐야? 지금 네가 말을 한 거야? 맞아. 아빠가 아프시니 빨리 약을 사러 가야지. 어서. 에밀리는 아기 고양이 레오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약을 사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가까워지자 아기 고양이 레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리, 그런데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걸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너는 더 이상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될 거야. 그러니 꼭 비밀로 해줘. 그래, 알겠어. 어느새 집에 도착한 에밀리는 서둘러 아버지께 약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잠든 것을 확인한 에밀리는 레오와 밖으로 나와 숲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 아기 고양이가 말을 하다니. 아기 고양이 레오와 어느새 숲을 걷다 보니 나무 넝쿨이 있는 막다른 숲길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기 고양이의 모습이 사라지고 꼬마 요정이 나타났어요. 난 사실 고양이가 아니야. 이 숲을 지키는 요정이야. 미안. 에밀리, 네가 매일 약초를 찾으러 숲에 올 때마다 멀리서 너를 보게 됐어.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나무를 베어가고 꽃을 마음대로 꺾어가는데 에밀리, 너는 늘 숲속의 식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지. 아픈 동물들도 치료해주고 말이야. 내가 그랬나? 그래서 나는 네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는 아이인지 궁금했어. 그래서 아기 고양이 모습으로 네 앞에 나타났던 거야. 그런데 역시 너는 내 생각과 틀리지 않더라. 먹을 음식이 부족한데도 나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었잖아. 그래서 나도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숲의 요정이 손가락을 돌리자 에밀리가 입고 있던 옷이 예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에밀리 앞에는 2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의 상자에는 금화가 들어 있었고 또 하나의 상자에는 커다란 씨앗이 들어 있었어요. 에밀리, 금화는 당장 필요한 곳에 쓰고 씨앗은 오늘 집에 돌아가면 울타리를 만들어서 심어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너희 아버지에게 좋은 약이 될 거야. 집에 돌아온 에밀리는 서둘러 집 앞에 울타리를 만들고 씨앗을 심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에밀리는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어쩜 벌써 열매가 열렸네? 에밀리는 레오의 말대로 열매를 따서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매일 조금씩 건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에밀리와 함께 약초를 키우고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답니다. 에밀리의 아버지가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시장의 약방에서는 약초를 비싼 값에
사가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숲의 요정의 선물 덕분에 더 이상 아버지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에밀리와 숲의 요정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숲의 요정 레오는 가끔씩 아기 고양이의 모습으로 에밀리의 집을 찾아와 따뜻한 햇살 아래서 낮잠을 자고 갔어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숲의 요정과 에밀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답니다. 샤랄라 공주 구출 작전. 어느 숲속 마을에 한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이 공주가 한번 지나가면 동물들의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시들었던 나무들도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언젠가부터 이 공주의 이름을 샤랄라 공주라고 불렀답니다. 샤랄라 공주님, 언제 우리 원숭이 마을에 한번 들러주세요. 사실 얼마 전에 마을의 대장님이 돌아가신 뒤로 동물들이 모두 우울해하고 있답니다. 잠시 후 파랑새들이 찾아왔어요. 샤랄라 공주님, 소나무 마을에 좀 들러주시겠어요? 소나무에 병이 생겨서 나무들이 시들어가요. 저런, 그럼 지금 바로 가볼까요? 오늘도 샤랄라 공주는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숲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주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답니다. 공주님, 이제 돌아오셨군요. 고생하셨어요. 그래, 고마워. 너도 잘 쉬고 내일 아침에 또 보자. 그런데 이 모습을 누군가 숨어서 몰래 지켜보는 이가 있었어요. 바로 샤랄라 공주를 질투하고 있는 그림자 마녀였답니다. 샤랄라 공주라고? 이름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공주가 더 이상 이 숲을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야겠어. 그림자 마녀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꽁꽁 둘러싸라. 어둡게 만들어라. 그림자 강목이여, 샤랄라 공주를 가두어라. 다음 날 아침 일찍 다람쥐가 공주의 집이 이상한 철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침 원숭이와 파랑새도 샤랄라 공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왔다가 어떻게 된 거지? 공주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얘들아, 공주님이 안에 계시긴 한데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 공주님, 일어나 보세요. 파랑새가 소리질러 보았지만 집안의 공주님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샤랄라 공주님이 하루 종일 숲에 나타나지 않자 숲의 동물들은 공주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공주님 집에 문을 열 수 없다고? 공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곰이 철창에 몸을 부딪히기도 하고 자물쇠를 발로 부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코끼리가 나섰어요. 와, 숲에서 가장 힘센 코끼리가 왔으니 이번에는 문을 열 수 있겠어. 그러나 동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코끼리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이 철창은 그냥 철창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무슨 마법에라도 걸린 감옥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 어제 공주님이 저희 마을에 오셨을 때 그림자 마녀가 공주님을 몰래 보고 가는 것을 봤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쩌죠? 만약 그림자 마녀가 공주를 가둔 곳이 맞다면 꼭 이곳에 다시 와서 샤랄라 공주가 감옥 안에 잘 갇혀 있는지 확인하러 올 거예요. 다음 날부터 동물들은 샤랄라 공주의 집 주변에 그림자 마녀가 나타나는지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순서로 인사를 왔던 원숭이와 파랑새 그리고 다람쥐가 지켜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가 되자 원숭이의 예상대로 숨어있는 마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원숭이와 파랑새, 다람쥐는 그림자 마녀의 뒤를 몰래 따라갔답니다. 마녀의 집안에는 마법의 앵무새와 검정색 보자기로 감싸놓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무도 집에 오지 않았어. 그림자 감옥의 열쇠는 무사해. 앵무새군, 그런 말은 누가 들을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했잖니. 그리고 누가 들어오면 그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그럼 내가 집으로 바로 돌아올 거란다. 알겠어. 조용히. 누가 들어오면 큰 소리로. 얘들아, 들었지? 저 앵무새의 옆에 검정색 천으로 덮어놓은 것이 그 열쇠 같아. 그럼 우리가 몰래 가지고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마녀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일단 저녁이 되면 그림자 마녀가 집 밖으로 나갈 거야. 그럼 그때 굴뚝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앵무새를 어떻게 할까? 그건 걱정 마. 저 앵무새는 해바라기 씨를 좋아하니까 해바라기 씨로 유인해서 그걸 먹는 동안 열쇠를 가져오면 될 것 같아. 저녁이 되자 그림자 마녀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일단 원숭이가 해바라기 씨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앵무새를 마녀의 방으로 유인해 갔답니다. 앵무새가 방으로 들어가자 벽난로 안에 숨어 있던 다람쥐는 열쇠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파랑새는 창문 앞으로 다가가서 마녀가 오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다람쥐가 검은 천을 걷어냈어요. 그 안에는 작은 새 장 속에 반짝이는 열쇠가 들어 있었답니다. 다람쥐는 열쇠를 꺼내기 위해 팔을 새 장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조금만 더. 손이 닿질 않아. 조금만 더. 그때였어요. 밖을 내다보고 있던 파랑새가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마녀가 돌아오고 있어. 파랑새와 원숭이는 재빨리 굴뚝으로 나가기 위해 벽난로 쪽으로 달아났어요. 하지만 다람쥐는 지금이 아니면 열쇠를 다시 가지러 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열쇠를 잡으려고 했어요. 드디어 문 앞에 마녀의 발소리가 멈춘 순간, 잡았다! 다람쥐가 열쇠를 잡았어요.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마녀의 발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다람쥐는 마녀의 발을 피해 재빨리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마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비어있는 새 장이 눈에 보였어요. 아니, 앵무새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열쇠를 잘 지키라고 했잖니? 원숭이와 다람쥐, 파랑새는 드디어 샤랄라 공주님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감옥의 문을 열었답니다. 자물쇠가 열리자 그림자 감옥은 어느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잠을 자고 있던 샤랄라 공주님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잘 잤다. 어제 너무 피곤했었나? 좀 오래 잔 것 같은데. 너희들 왜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 거야?
공주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괜찮으세요? 다람쥐가 인사를 건넸어요. 공주님이 무사히 깨어나는 것을 본 동물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공주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공주님이 무사히 돌아오셨다는 이야기에 숲속의 동물들도 모두 기뻐했답니다. 마법사의 모자. 드디어 마법의 변신 모자가 완성됐군. 아이들이 무척 재밌어 하겠는걸. 무엇으로 변해볼까? 마법사 원더가 만든 마법의 모자는 생각하는 대로 변신을 시켜주는 모자였어요. 마법사 원더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법사였어요. 오늘도 다른 날과 변함없이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마법을 보여주기 위해 나갈 준비를 서둘렀어요. 어느 날 왕이 마법의 변신 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법사 원더를 궁으로 불렀어요. 오, 자네가 바로 마법사 원더로군. 어디 그 마법의 모자로 변신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마법사 원더는 변신의 모자를 쓰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왕의 앞에는 귀여운 원숭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자 왕이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호호, 자네 정말 대단한 마법사로군. 원더, 그럼 이번에는 힘이 센 동물로도 다시 한번 변할 수 있느냐? 그러자 이번에는 커다란 사자로 변신을 했어요. 정말 신기하구나. 이렇게 대단한 마술을 그동안 아이들에게만 보여주었단 말이냐? 그런데 원더, 나도 그 모자를 쓰면 너처럼 변신할 수 있는 것이냐? 예, 누구든지 이 마법의 모자를 쓰면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도 되겠나? 마법사 원더는 잠깐 고민했지만 왕께 모자를 드렸어요. 왕이 모자를 쓰고 잠깐 생각을 하자 커다란 용으로 바뀌었어요. 용으로 변신한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원더, 어떠냐? 나는 이 모자가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이 모자는 앞으로 내가 써야겠다. 이 모자 덕분에 이제 어떤 전쟁도 다 이길 수 있겠어. 그러자 마법사 원더가 이야기했어요. 폐하, 제 마법이 전쟁에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놈! 이 나라의 백성인 네가 나의 전쟁을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소리를 하다니 반역이다. 여봐라! 마법사 원더를 감옥에 가두어라. 그 후로 마법사의 모자를 뺏은 왕은 전쟁을 할 때마다 용으로 변신하여 나가는 전쟁마다 모두 승리를 거두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한편 이웃나라의 한 왕자는 전쟁을 대비해 마법의 모자에 대해 알아보던 중 마법사 원더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드디어 마법사 원더가 갇혀 있다는 감옥을 알아낸 왕자는 늦은 밤 몰래 감옥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마법의 변신 모자를 만든 마법사요? 네, 그렇습니다. 왕자는 마법사 원더에게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원더, 당신이 만든 모자가 전쟁에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소. 혹시 저 왕에게서 모자를 빼앗을 방법이나
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오. 왕자님, 만약 그 마법의 모자를 빼앗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난 그 모자를 불태워버릴 거라네. 그 모자가 있는 한은 이 땅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테니까.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던 마법사 원더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오늘 밤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어째서지? 왕이 유일하게 모자를 벗을 때는 잠을 잘 때뿐이니까요.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죠. 이 마법의 모자는 그 힘을 쓰면 쓸수록 인간의 젊음을 빼앗아 간답니다. 왕자님의 말대로 그동안 왕이 전쟁을 할 때마다 용으로 변해 승리했다면 지금쯤 왕은 많이 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자는 동안에는 자기를 지키는 호위무사들도 문 밖에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마법사 원더의 말을 들은 왕자는 오늘 밤 마법의 모자를 가지러 들어가기로 했어요. 드디어 왕자는 왕이 잠을 자고 있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왕의 침실은 마법사 원더의 말대로 왕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침대에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왕이 누워 있었어요. 왕자는 서둘러 모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분명 침대 근처에 있을 텐데. 그때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오자 왕은 옆으로 돌아 누웠어요. 마침 이불 속에서 왕의 손이 밖으로 나오며 손목에 이상한 끈이 묶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모자다. 누가 훔쳐갈까봐 모자를 손목에 묶어놓고 잠을 잤군. 왕자는 드디어 마법사의 모자를 손에 넣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창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때 늙은 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넌 누구냐? 왕자는 재빨리 마법사의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커다란 독수리로 변해 창문 밖으로 날아갔어요. 그 독수리는 마법사 원더가 있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간 독수리는 순간 도끼를 든 병사로 변했어요. 원더, 모자를 찾았지만 왕에게 들켰다네. 병사로 변신한 왕자가 도끼로 감옥의 열쇠를 부수며 또 말했어요. 왕은 분명 자네에게 또 모자를 만들라고 할 거야. 감옥의 문이 열리자 왕자는 마법의 모자를 벗어 원더에게 돌려주며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원더는 재빨리 왕자가 주는 모자를 쓰더니 날개가 달린 말로 변신을 했어요. 왕자님, 제 등에 타세요. 자, 꽉 잡으세요. 원더는 단번에 감옥을 탈출하여 성 위로 높이 날아올랐어요. 한편 누구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들키기 싫었던 왕은 하늘로 날아가는 백마와 왕자의 모습을 그저 슬픈 얼굴로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왕과 요정의 우정. 요정 엘라는 오늘도 엄마에게 치유의 묘약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요정들은 왜 숲에 숨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난 이런 곳에서 갇혀서 살고 싶지 않아요. 더 넓은 인간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어요. 그건 절대 안 된다. 네 아버지는 인간 친구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도와주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
인간 세상은 너무 위험하단다. 엄마의 말씀처럼 인간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생긴 요정들을 이상하게 보며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요정들이 신비한 묘약을 만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묘약을 빼앗기 위해 요정들을 잡아가기도 했답니다. 엄마의 말씀에 요정 엘라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묘약 비법서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엘라는 묘약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 숲으로 나갔어요. 그때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엘라의 앞에 멋진 말 한 마리가 나타났지 뭐예요. 이 말은 안장에 있는 걸 보니 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엘라가 다가가자 말은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엘라의 등을 툭툭 밀기 시작했어요. 나와 같이 가자는 거야? 엘라는 말에 올라탔어요. 엘라를 태운 말은 잠시 달리더니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곳에서 멈췄어요. 주인이 쓰러져 있어서 데리고 왔구나. 엘라는 급히 치료의 묘약을 만들어 쓰러져 있는 남자에게 먹였어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이 혹시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쓰러져 있던 젊은 남자가 눈을 떴어요. 분명히 화살에 맞아 기절했던 것 같은데 꿈을 꾼 건가? 상처가 없어졌는걸? 엘라는 남자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자신을 태우고 왔던 말이 엘라에게 다가와 가지 못하게 길을 막았어요. 그때서야 이 젊은 남자는 자신을 구해준 요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요정님. 저에게 치유의 묘약을 주셨군요. 난 왕의 심부름으로 요정의 마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요정 러셀의 부인에게 꼭 전해야 하는 편지가 있어요. 지금 요정 러셀이라고 하셨어요? 네, 요정 러셀을 아십니까? 요정 러셀은 제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그럼 당신이 러셀의 하나뿐인 따님이시군요. 요정 엘라는 자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이 젊은 남자가 어떤 편지를 가지고 왔을지 몹시 궁금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했죠. 드디어 집에 도착한 젊은 남자는 엘라의 어머니에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저는 이 나라 레오폴드 왕의 첫 번째 아들 루카스 왕자입니다. 레오폴드 왕께서 요정 러셀의 아내분께 전하는 편지입니다. 루카스 왕자에게 편지를 받은 엘라의 엄마는 편지를 다 읽은 후 이렇게 말했어요. 제 남편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랫동안 저희를 찾아다니셨군요. 남편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우려고 했던 친구가 레오폴드 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루카스 왕자는 엘라와 어머니에게 요정 러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요정 러셀은 반란군의 칼에 맞은 레오폴드 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성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치료의 묘약을 만들어 왕을 살리셨죠. 왕께서 살아나시자 요정 러셀이 자신을 살린 것을 알고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대신들은 요정 러셀을 시기하고 두려워했답니다. 그렇다면 제 남편은 그 신하들의 손에 죽었겠군요. 네, 아버지가 러셀을 찾아냈을 때는 이미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러셀은 그렇게 왕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그런데 레오폴드 왕이 왜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 아버지의 유품을 전해주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성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그러자
왕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으로 가는 길에 도적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하들은 모두 죽고 저도 죽을 뻔했지만 엘라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났답니다. 좀 더 안전한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날아서 내일 궁으로 갈 겁니다. 날아서요? 하지만 제가 내일 왕자님께 날개가 돋아나는 묘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카스 왕자는 날개가 돋아나는 요정의 묘약을 마셨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왕자의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 요정들과 같이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군요. 내가 하늘을 날다니. 환하게 웃으며 날아가는 왕자의 모습에 엘라가 미소를 짓자 왕자도 엘라를 보며 함께 웃었어요. 드디어 세 사람은 성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왕자의 발이 땅에 닿자 요정의 날개가 사라졌어요. 드디어 러셀의 부인과 그 딸 엘라는 왕의 앞에 섰어요.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러셀과의 약속을 이제서야 지키게 되었군요. 때마침 한 시종이 상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상자 안에는 가죽 표지의 책이 한 권 들어 있었어요. 제 남편이 만든 묘약의 비법서로군요. 엘라의 엄마가 남편이 만든 비법서를 펼쳤지만 아무 글씨도 써 있지 않았어요. 이 책의 글씨를 읽는 법을 부인은 알고 계시죠? 네, 준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엘라와 엄마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도록 궁전 옆에 큰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어요. 요정 러셀을 대신해 레오폴드 왕은 그의 가족들을 자신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새 집이 마련될 때까지 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그날 밤 방에 들어온 엘라와 엄마는 아빠의 비법서를 읽어보기로 했어요. 엘라의 엄마는 컵에 물을 조금 담고 거기에 미리 준비해온 고양이의 눈물 3방울을 넣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새의 깃털을 꺼내 컵에 넣고 저으며 주문을 외웠어요. 자, 엘라, 이 묘약이 묻은 깃털을 책에 문질러 보렴. 엘라가 깃털을 책장에 문지르자 책에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와, 아빠가 만들어내신 묘약이 이렇게나 많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장을 볼까? 이번에도 묘약을 바르자 서서히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는 요정 러셀이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리 써놓은 편지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의 편지예요. 이 편지에는 부인과 딸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말들이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죽더라도 레오폴드 왕을 원망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이 쓰여 있었어요. 요정 러셀이 어릴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 레오폴드 왕자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러셀은 어린 시절의 은혜를 갚기 위해 레오폴드 왕에게 간 것이었다고 했어요. 부인과 딸이 남은 인생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며 편지는 끝이 났어요. 어느새 1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 레오폴드 왕은 자신과 요정 러셀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모두 읽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이야기로 인해 사람들은 요정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왕은 자신의 아들 루카스 왕자와 요정 엘라의 결혼식을 온 나라에 선포했어요.
그러자 루카스 왕자와 요정 엘라의 사랑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죠. 루카스 왕자와 엘라의 결혼식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요정들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정들을 진정한 친구와 이웃으로 대해주었답니다.